안녕하십니까. 멘텍 김영주입니다. 근본 6월 달에 보스턴에서 진행되었던 레드 서밋 리켓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시프트와 또 키노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레드 서밋에 멘텍은 스폰서로서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보스턴에서 레드 서밋 부스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바로 칸 프로비저닝이라는 제이보스를 자동화하고 최적화시키는 솔루션에 대해서 부스를 진행했었습니다. 제이보스나 칸 프로비저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키노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서밋의 키노트의 주요한 내용은 오픈소스가 단순히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에 대한 혁신을 리딩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예전에 포드죠. 자동차를 만들던 그런 생산성 위주의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장의 크기나 노동자가 얼마나 많나 또 자본의 규모가 그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속도와 낮은 비용, 효율성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우버나 페이스북, 알리바바,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런 혁신적인 회사들은 각각의 특징들을 갖고 있죠. 우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드라이버를 서비스하는 새로운 서비스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 드라이버를 제공은 하지만 실제로 보유한 차량은 한 대도 없죠.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유통할 뿐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지는 않는 회사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기업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숙박업소 간에 중개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에어비앤비에는 단 하나의 호텔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경제의 기초 여건들이 단순히 그 기업이 예전처럼 어떤 자본이나 공장이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기업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도 포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컴퓨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이제 전문적인 IT 회사로 가고 있죠. 자동차에는 이미 100만 라인 이상의 프로그램이 내장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던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같이 합쳐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스타벅스만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지능형 에스프레소 머신, 모바일 결제, 무선 충전, 아이비콘 같은 새로운 IT 기술을 채용해서 고객에게 이전에 갖지 못했던 좀 더 혁신적인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IT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고객의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개선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드 서밋의 키노트의 핵심이죠. 와해 당할 것이냐, 와해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기술은 단순히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나은 비즈니스 기회와 비즈니스 혁신을 이뤄가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더 이상 비용 절감의 이슈가 아닌 혁신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리눅스나 제이보스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도커나 오픈스택과 같은 새로운 오픈소스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IT의 혁신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드 서밋에서 키노트에서 주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면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인프라를 서비스하는 단계,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단계,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모든 IT 인프라를 다 관리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를 서비스로 이용하게 되면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기업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죠. 만약 플랫폼을 서비스로 받게 되면 인프라와 플랫폼에 관련된 것을 직접 기업이 컨트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SaaS 플랫폼에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기업은 서비스에만 포커스해서 IT 자원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디지털 비즈니스의 시대가 옴으로써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IT 자원들을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패가 큰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도록 잦은 시도와 잦은 혁신을 통해서 IT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IT 기술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 기술이고, 또 개발과 운영은 파스 플랫폼에서 지원되고, 또 그런 IT 환경의 문화는 데브옵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레디햇 서밋에서 발표된 클라우드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쉐프와 오픈스택을 가지고 자사의 클라우드 환경들을 구축하였습니다. 타겟 같은 경우에도 레드햇 오픈스택과 오픈시프트, 쉐프, 젠킨스와 같은 구성관리 도구를 채택해서 새로운 IT 인프라를 구축하였고요. 인투이트에서도 2만 대 이상의 가상머신을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폼즈를 도입하였습니다. 피코 같은 경우에도 오픈시프트, 오픈스택, 클라우드 폼즈처럼 레드햇의 전체적인 제품을 도입해서 새로운 IT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키노트에 대한 사례와 키노트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픈시프트의 기술적 배경과 오픈시프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시프트에 대한 내용들도 대부분 레드햇 서밋에서 발표된 오픈시프트 3.0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트렌드의 오픈스택과 도커에 대한 기술적 관심도를 비교한 슬라이드입니다.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다커에 대한 것이고, 빨간색이 이제 오픈스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오픈스택보다는 다커에 대한 기술적 관심들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상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상화가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 펌웨어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가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하이퍼바이저를 통한 가상화가 있을 것이고, 다음은 커널 모듈을 이용한 하이퍼바이저로 구성된 가상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상화의 기술들은 가상화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특징에 의해서 이제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KVM이나 VM웨어 같은 게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상화 기술하고 앞으로 나올 도커라는 기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커를 설명드리기 전에 도커의 가장 기술적 기반이 되는 리눅스 컨테이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눅스 컨테이너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사용자 공간을 나눠서 논리적으로 나눠서 각각을 컨테이너라는 논리적 개념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 컨테이너를 가지고 네트워크나 디스크나 프로세스 환경을 구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저 공간을 바로 컨테이너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컨테이너와 기존의 가상화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가상화는 호스트 OS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두고 그 위에 게스트 OS를 두고 그 게스트 OS 위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 구성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커와 같은 리눅스 컨테이너들은 컨테이너 엔진 위에 바로 별도의 OS 없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올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OS만 있고 게스트 OS는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커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과 기존의 가상화 기술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란 단어에서 유추가 돼서 이름을 만든 것 같은데, 도커라는 것은 바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부두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환경 자체를 컨테이너와 같은 논리적 구성 모듈로 나누어서 그것 자체를 빌드하고 쉬핑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어디서나 제공한
주는 것이 바로 다커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커란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 있는 도구와 환경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베어메탈이 있었고 그 베어메탈 다음에 버추얼라이제이션 같은 가상화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컨테이너 베이스의 가상화 환경들이 대부분 많이 기대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가상화에서 왜 컨테이너 기반 기술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기반과 가상화 기반은 일단은 OS가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화일 때는 몇 분 단위에, 그러니까 OS가 부팅하는 시간이 걸릴 수뿐이 없죠. 그래서 몇 분 단위의 스타트업 시간이 필요한 반면에 컨테이너 기술들은 게스트 OS가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스타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 단위의 가상화와 초 단위의 컨테이너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 시간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있죠. 두 번째로 오버헤드 측면을 보겠습니다. 가상화된 환경에서는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존재하고 그 위에 게스트 OS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 OS에 대한 부가적인 시간과 오버헤드가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반면에 컨테이너 기술은 가상화 하이퍼바이저가 빠져 있고 또 게스트 OS가 없기 때문에 개별 프로세스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헤드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시스벤치라는 벤치마크 테스트 도구를 통해서 버추얼박스와 같은 가상화와 도커 베이스의 컨테이너 기술의 실제적인 메모리, 디스크, CPU에 대한 오버헤드를 측정한 결과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CPU 같은 경우에는 대략 5배 정도의 퍼포먼스 향상이 도커 쪽에 있었고 메모리와 파일 I/O 측면에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가상화 기술과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은 많은 성능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커는 도커 엔진과 도커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커 이미지를 구성하여 그 도커 이미지를 shipping하고 또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에 탑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도커 이미지 안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디스크, CPU, 메모리와 같은 구성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구성되는지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 서비스를 위한 웹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도커일 경우에는 첫 번째로 레드햇 리눅스만 설치되어 있는 도커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구성된 이미지에서 다시 스냅샷을 떠서 바로 레드햇 리눅스의 엔진엑스와 같은 웹 서버를 설치하는 것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레드햇 리눅스와 새로운 웹 서버로 구성된 이미지는 분리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웹 서버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컨텐츠를 탑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3개가 구성되고 각각의 이미지는 별도의 컨테이너로 구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이미지, 즉 컨테이너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냅샷을 추가하는 것처럼 추가하면 바로 컨테이너가 구성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버저닝을 따로 하는 것 없이 바로바로 이미지 자체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도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커를 가지고 서비스에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기트허브와 젠킨스와 같은 걸 가지고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그래서 지속적인 딜리버리 가능한 배포 운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트허브에서 소스를 커밋한 이미지, 도커로 그 이미지를 배포하고 젠킨스에 다시 오픈시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미지를 배포해서 운영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도커 허브라는 도커를 대표하는 허브 기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커 허브는 현재
도커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도커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몽고DB나 엔진엑스나 노드.js나 CentOS와 같은 기존의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이미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허브를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바로 운영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커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는 단순히 기업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로 갈 때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도커와 가상화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서 비교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도커와 가상화를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상 머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커일 경우에는 당연히 하이퍼바이저가 없고 또 하이퍼바이저 위에 구성해야 될 게스트 OS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가상화 환경에서는 VM마다 OS를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OS에 대한 오버헤드가 컨테이너 기술에는 없죠. 또 도커에서는 아쉽게도 아직은 리눅스 커널에서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상화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눅스와 윈도우가 다 지원되었지만 도커 베이스에서는 현재는 윈도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팅 시간에 대한 비교는 앞서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당연히 도커 베이스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에서는 부팅 시간이 빠를 수뿐이 없죠. 게스트 OS도 없고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오버헤드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컨테이너 기술이 기존의 가상화 기술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에 대해서도 도커 베이스와 같은 컨테이너에서는 CPU에 대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풀리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에서는 가상화에 할당된 자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레드햇 리눅스의 7에 포함되어 있는 아토믹 호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믹 호스트는 레드햇 리눅스 7에서 도커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픈소스 기술이고요. 바로 이 아토믹 호스트가 앞으로 말씀드릴 오픈시프트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픈시프트의 컴포넌트를 설명드릴 차트입니다. 가장 하부단부터 말씀드리면 아토믹 호스트가 다커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커를 통해서 컨테이너 API를 사용하게 되고, 또 많은 다커 이미지, 다커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다커 이미지 안에서 운영되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쉽게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엑스파스 플랫폼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는 지금 말씀드린 기반 기술들을 모두 통합해서 고객이 쉽게 각각의 기술들을 다시 통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 환경,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픈시프트 버전 3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커와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고객이 기존의 가상화 기술이 아닌 컨테이너 베이스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통합 플랫폼 애저 서비스 제품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